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거를 마주하기 두려워 보이는 사람, 성찰할 시간도 없이 미래만 그저 바라보는 잔상수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연한 척하지만 실상은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듣고 있지 않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정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억에 남는 하루는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를 쫓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고 감정은 피곤한 것으로 치부하죠. 잔상수집가를 단번에 알아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한다. 미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스스로를 희망고문한다. 주변 사람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안결한 척하지만 모든 선택이 자기중심적이다. 바쁘고 몸이 힘들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낀다. 타인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타인의 미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가 맞겠네요. 자신이 여유가 없다 보니 남의 꿈과 희망을 들어줄 시간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원래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커질수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위험이 없었더라도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다음 달을 걱정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오늘을 거의 살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는 내면의 쉼에서 옵니다. 내면을 쉬게 하려면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명상, 운동, 글쓰기, 호흡하기 등 메타인지를 위한 치유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잔상수집과와 180도 다른 삶은 어떨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지나가는 말도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줄 줄 압니다. 타인의 소소한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타인에게 잘 납득시킬 줄 압니다. 자신의 몸과 뇌가 보내는 이상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조절할 줄 압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타인에게 전해지고 좋은 말들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단번에 잔상수집가를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잔상수집가는 왜 현재에 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불안을 상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아와 현재의 나, 현재의 자아의 괴리감 속에서 불안이 증폭됩니다. 그렇습니다. 잔상수집가는 어딘가 매몰되어 있으며 앞만 보고 뛰어가느라 주변 사람에게 늘 등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 등을 통해 처음에는 무척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감정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고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앞에서도 무반응을 유지하게 되죠. 계속해서 잔상수집가로 살게 되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 연결문을 닫아두니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불만이 쌓입니다. 미래의 최고의 나에만 빠져 현실을 회피하다 보니 현재의 선택의 기회를 놓칩니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회복하기보다 회피하게 되고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저녁에 잠에 들 때도 늘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이 짓누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피투성이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원하는 미래에 닿는 속도가 더뎌지죠. 미래에 집착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 늦게 도착하는 것. 모순적이지만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지만 현재의 불안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잔상수집가는 어떻게 해야 내면을 회복하고 원하는 미래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잔상수집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로 도망치는 사람은 현재를 소비하죠. 현재를 살아야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살려고 하면 현재도 미래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에 집중할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를 과도하게 시뮬레이션 할수록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에너지
에너지는 결국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부디 앞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고 핸드폰과 계획 세우기를 잠시만 내려놓아 보세요. 두 번째로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미래에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가장 크게 도와줍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의 나에게 수많은 숙제를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 미뤄온 숙제들을 시작해보세요. 잠에 드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한 시간을 조금 줄이고 현재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글쓰기와 호흡하기, 그리고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시작해보세요. 내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있다면 타인의 감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읽기만 하는 감정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과학자가 되어보세요. 과거의 내가 응원을 보내고 현재의 내가 웃음 짓고 미래의 내가 박수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